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캐나다로 날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기시다 총리 등과 일본 총리와 함께 만날 수 있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 사회자로 뜻밖의 인물 안재모 씨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짚어볼 텐데 먼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취임 후 10여일 만에 G7 참석을 위해서 6월 16일부터 1박 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르십니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간 멈춰섰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내일 출국합니다. 1박 3일 일정이라고 하는데 캐나다까지 굉장히 먼데 강행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G7 우리나라 초청 사례가 총 이렇게 4차례가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초대를 받았는데 저때 2020년 때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하지만 코로나가 있어서 저때는 실제로 미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3번째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출국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부족했을 겁니다. G7 정상회의 어떤 나라들이 참석하고 있는지 볼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내놓으라 하는 국가들이죠. 자, 성추임 부의장. 예. 이번에 가서 궁금한 건 어떻게든 우리가 의장국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G7의 공식 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아니고 초대를 받아가는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또는 한미일 이 3자 회담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죠. 원래 저런 다자외교 현장에서는 참석한 국가들 정상 간의 양국 정상회담도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확정 발표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저는 발표가 곧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일단 G7에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고 21년, 그다음에 22년과 24년을 건넜었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 때는 22년 독일 의장일 때랑 24년 이탈리아가 의장일 때 초청을 해주지 않았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는 좀 찬성을 하고 싶어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의장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 편향된 외교 때문에 초청을 못 받은 건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적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G7 정상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초청을 받은 거라 보여지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깊은 협약이나 이런 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상견례 차원의 아마 정상회담이 있을 정도로 보여지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왔다. 우리 지금 6개월 동안 공백이었던 외교가 다시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G7 국가들에게 알리고 그런 앞으로 어떤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는 청사진 정도를 제공하는 그런 외교 대비 무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대비 무대가 될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은 한 정상회담까지에 걸린 시간이 이명박 전 대통령 50일, 박근혜 전 대통령 7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49일, 윤석열 전 대통령 48일. 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상 외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과거 후보 시절부터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었죠. 그 목소리 확인하시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협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예, 유세 당시의 발언과 대통령 취임식 당시의 모습, 톤이나 내용들이 사뭇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자, 한미일 3자 회담 다자간 여러 일정 조율 중이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한일 회담은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이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남 가능성. 자,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면 또 이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일단 정권 초기에는 이 동맹과 잘 지내보겠다, 이 마음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아주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자 정상회의를 참석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나 아니면 동맹 국가인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미 정책,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궁금증의 저변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었던 이른바 이 친중 외교 성격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이 G7 회담에 가면 분명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이 잘 조율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 그게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치권이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교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유민주 진영에서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G7 참석은 물론이고 나토 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그 불안감 불식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저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어쨌든 자유민주 진영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게 된다면 관세, 협상, 방위비 문제,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등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11월에 가면 그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오고 뭐 그런 또 만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